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소송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법문제니까 이 법문제는 용어 이해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법 판결을 문제의 사례에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히 이해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단.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되어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본다면 소송법에서는 공정성도 중요하고 신속성과 경제성도 중요한데 이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뭣도 중요하다고요? 공정성도 중요하다고요. 소송 당사자 중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가름한다, 대신한다. 자, 그래서 신속성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에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을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라고 말하네요.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을 정해. 그러니까 시효는 제소기간을 말하는 거네요. 정해두고 있다. 그러니까 제소기간 시효는 뭐예요? 소송 사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시효라는 것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어요. 즉 어떤 분쟁이 있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럴 때는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는다. 즉 공정성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않고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며 그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시효라는 제도죠.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제소 기간이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게 뭐라고요? 시효라고 했습니다. 공소시효겠죠.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은 소송 실무상 진행의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를 실체적 진실보다 더 중요시한 것이다. 자, 그래서 속도, 즉 신속성과 권리 안정 문제, 경제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 공정성을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민사소송법은 공정성과 신속성, 경제성을 모두 중시하면서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데, 자,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을 모두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신속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대요? 그 소송자의 소장이나 답변서로 대신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신속성과 경제성을 따른다. 이것은 공정성보다 신속성과 권리 안정 문제를 더 중시한 경우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현재의 제도를 말했고요. 이 문단은 조선시대의 소송제도에 대해서 말해줄 건가 봐요. 조선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는 뭐예요? 신속성과 경제성을 중시해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 치송기한, 정소기한 등이 있대요. 치송기한, 정소기한이 현대에 뭐라고요? 시효라고 말하고 있네요. 치송기한은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위의 사례와 똑같죠. 현대의 경우와 똑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는 패소시킨대요. 그리고 성실히 출석해 대기한 당사자에게는 사례 옳고 그름을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공정성을 따지지 않고 승소하게 해주는 제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치송기한이라고 하면서 결절법이라고도 불렀대요.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 그러니까 신속성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조선의 건국 초기에는 송정으로부터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치송기한을 정했고 이후 소송 당사자가 송정에 출석해 서명하는 것까지 규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송정은 오늘날의 법원이라고 각주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소송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자기 성명을 직접 쓰도록 했는데 이를 친착이라고 불렀고 판결하는 것을 결절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친 친착결절법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서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 형전 형리조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어 자, 그래서 이 문단은 1문단과 연결해서 1문단에서 말한 시효를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해줘요. 조선시대 시효는 치송기한, 정소기한이라고 불리면서 이 현대와 같이 출두한 사람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하네요. 그럴 때 기한이 정해져 있대요. 이때는 뭘 중시하는 거라고요?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출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요. 이때 기한은 소송이 개시된 지 50일이 지나도록 30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한 사람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승소한 사람의 출석 일자는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문단 보도록 합니다. 정소기한에서 정소란 소를 제기하기 위한 문서인 소장을 관청해 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정소기한은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기한, 법정기한은 정소기한을 말하네요. 자, 경국대전 호전 전택조에서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뭐예요? 정소기한. 소송 대상 중 가장 분쟁이 빈번했던 재산인 토지, 주택, 노비 등에 관한 소송은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고 5년을 넘길 시에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을 심사하는 사건 심리는 물론 소장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정소기한은 5년이다.
또한 소장을 접수했더라도 그로부터 5년 동안 소송에 임하지 않았을 때는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서 이 정소기한을 두지 않았을까요? 토지나 주택을 도매당한 경우, 도매는 뭐라고 각주에 나왔어요? 훔친 물건을 팔거나 소유자 몰래 다른 사람이 물건, 어떤 대상을 파는 행위를 말한대요. 주택을 도매당한 경우, 토지나 주택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상속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데 나누지 않은 경우, 자식 중 누군가가 홀로 독식한 경우, 소작인이 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셋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라는 정소기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자, 5년이라는 정소기한을 두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관계가 표면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게 아까 공정성이라고 전문단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을 중시한 거고 속도와 효율성을 조금 밀어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앞에 1, 2문단에서는 공정성보다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신속성과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중시한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러나 정소기한을 둘러싸고 계속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무한정 정소기간을 인정하는 전택주의 예외 규정에 대해 자손 때의 잦은 분쟁이 발생하여서 소송 지체로 인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어. 그래서 1518년 11월 중종은 도매, 상속 재산의 침해 등을 제외한 사안 중 30년 기한이 넘는 일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예외 규정은 자, 1518년에는 뭐만 있었다고요? 도매와 상속 문제만 몇 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계속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30년이 지나면 시효, 즉 정소기한을 30년으로 두고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1518년 때는 도매와 상속체 재산만 법정 기한이 없다고, 즉 소송 제기 기간을 두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소송 제기 기간을 30년으로 두었다고 했으므로 앞에서 말한 예외 규정은 연도에 큰 관계가 없나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몇 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정소기한의 예외가 된 것은 도매, 상속 재산 두 가지만이었다라는 것을 표시해 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소송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긴 했지만 소송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냐? 소송의 정지를 소송의 정지 정송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농번기가 뭐야? 농사일이 바쁠 때는 농사를 짓는 백성이 소송에 매달리느라 소송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소를 금지하였다. 농번기에는 제소를 금지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네요. 만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소송을 정지하도록 했는데 이때가 언제? 춘분부터 추분 사이의 농번기, 그리고 이때는 소송 업무를 중단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을 무정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추분부터 춘분까지는 언제가 되겠어요? 농한기에는 제소를 받거나 소송 업무를 속게 다시 진행했는데 이를 무계라고 했다. 정송은
정성 소송을 중지하는 것은 농업을 중지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악용한 소송의 지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뭐 했다고요? 정송했다, 소송을 중지시켰다 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문단.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더불어 민사소송의 기본 이념인 신속성, 공정성도 지켜져야 되고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속도와 효율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시되면 실제로는 정당하지만 제때 규정을 따르지 못한 권리자에게는 가혹한 것이 되기도 하죠. 이로 인해 조선시대 소송 절차에서 신속성, 효율성은 실제적 진실, 즉 공정성 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글이 끝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글 전체는 시효, 조선시대의 법으로 말한다면 정소기한, 치송기한 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앞부분 1, 2문단은 그럼 정송기한, 치소기한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신속성과 권리 안정 문제를 위한 것이고 3문단에서 얘기한 정소기한, 그러니까 소재기 기한은 뭐냐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인데 그것은 5년 내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도매당한 경우와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안들은 30년 기한이 넘는 것은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조선시대의 소송제도든 오늘날의 소송제도든 신속성, 효율성 또 공정성 모두 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조선시대는 조선의 이 농업 기반 사회를 반영하여 정송기간을 두었다. 농번기는 정송기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소송제도에서 신속성, 경제성, 공정성 모두 다 중요하지만 무엇을 더 중시할지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문제 1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선지 1번. 조선시대 정소기한에 대해 서술한 문건이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조선시대 정소기한은 농번기라고 했고요. 조선시대 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정송이 가능하다고요? 농번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아까 정소기한 기한은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규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조선시대에는 어떤 재산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소송이 일어났대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노비 문제 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5년을 정소기한으로 두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4번. 현행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1문단에 나와 있죠. 재판이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5번. 현행 민사소송에서 진행 속도와 권리 안정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나와 있나요? 자, 지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행 속도, 신속성도 중요하고 권리 안정 문제도 중요하고 또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공정성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모두 실현되려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무엇을 더 우선 처리할지는 현재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2번. 기억을 사료같이 관련지어 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기억은 뭐냐면 소송이 제시되어
개시되어 50일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만 30일이 넘게 불출석하면 소홍정에 나와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50일의 기간은 관청이 개정한 날만 헤아렸고요. 이때 계속 출석한 자의 출석 일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네요. 그럼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1번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30일이 넘게 불출석하면 패소한다 라고 했어요. 선지 2번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50일 동안 을이 계속하여 출석하여 서명하고 이유 없이 갑이 불출석한 일수가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을이 승소한다. 맞네요. 3번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50일 동안 여기까지 맞고 농번기 등의 이유로 갑이 불출석한 일수 농번기에는 개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 4번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뺀 30일 동안이 아니고 50일 동안. 5번 소송이 개시된 후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포함해요. 아는 날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틀린 말.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경국대전 호전 전택조의 정소기한 공소시효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오늘날의 시효제도와 유사하고요. 2번 토지와 주택 문제에 대해 적용되지 않았다. 네, 예외 규정이 있어서 적용되지 않았죠. 선지 3번 전택조의 예외 규정은 훗날 중중에 의해 수정되었죠. 4번 모든 분쟁에 대해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건 아니고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예외죠? 도매와 상속 재산의 침해 등에 관한 것이 예외였죠. 5번 사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바로 정소기한인 거 맞네요. 문제 4번 보도록 합니다. 보기는 조선시대 소송제도를 신문기사로 재구성한 학습활동의 일부이다. 재판관의 판단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뉴스를 한번 봅시다. A씨 조부의 땅을 몰래 판 B씨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은 이랬는데, 자, 조부의 땅을 몰래 팔았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여? 도매에 해당하죠. 도매에는 예외적으로 정소기한에 제약 없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해 줄 수 있다는 본문의 내용 떠올리고요. 지난해 원고 A씨는 소를 제기한 게 A씨네요. A씨의 사촌인 P고 B씨가 몰래 팔았어요. A씨 조부의 소유였던 논 전부를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의 조부는 생시에 살아있을 때 소유 논의 일부를 매매할 권한을 B씨에게 주었는데 B씨는 무단으로 논 전부를 일부만을 매매하게 했는데 논 전부를 매매하여 그 대금 전부를 취하였던 것이다. 혼자 갖게 되었다. A씨는 자신의 부친 소유로 알고 있었던 논을 B씨가 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0년이 지난 뒤에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3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예외 규정이므로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B씨는 정소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거는 맞는 주장이 아니죠. A씨가 해당 논 근처에 살면서 30년 동안 추심하지 않은 물건을 자, 각주를 보니까 찾아내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A씨 부친의 상속분이라고 칭하면서 반환 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B씨가 말했는데 누가 이길 거예요? A씨가 당연히 이기죠. 도매 사건의 경우 제소 기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일부만 매매 허용을 했죠. 그런데 전부를 팔았으니까 제재를 받겠네요. 그러면 문제는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선지 1번 상속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30년이 지났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 상속 침해도 맞고요. 뭣도 맞아요? 도매인 것도 맞으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2번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보다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공정성이고요. 공정성을 무엇보다重시했다고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보다 중시했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네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를 더 중시한 거죠. 3번 선지. 오늘날 이었더라면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문장 자체가 모순이네요. 소송 진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겠죠. 문장 자체가 모순이고요. 4번 토지에 대한 소송은 분쟁 발생 시기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소장 접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후손들 간의 재산 분쟁이면서 도매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사항으로 정소기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틀린 거. 5번 전택조의 예외 규정에 속하지 않아 예외 규정에 속하죠. 정소기한이 지났기에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예외 규정에 속함으로 틀린 말. 자, 5번 문제 봅시다. 5번 적절한 걸 고르래요. 보기를 읽고. 농사철에 대해 소송을 정지한 후에 원고와 피고 중에 바른 판결을 얻고자 하는 자가 송정에 오랫동안 기다려도 판결이 나지 않아 3, 4년 동안 재판이 지체되기도 한다라고 지문에서 말했고요. 재판관이 송정에 나온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고자 하여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봉한 소송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송사를 끝낼 기약도 없고 도리어 간사한 술책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자, 소송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조선시대에는 농번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네요. 지금 이후로는 소송을 정지한 사람들이 소송 업무가 개시된 이후에 재판정에 불출석하면 소송이 개시되었는데 재판정에 불출석하면 업무 개시로부터 사는 곳의 거리를 따져서 그 날짜를 제외하고 송정에 나오지 않은 예에 따라서 원고나 피고 중에 송정에 나온 사람에게 판결을 한다. 지문에 나온 내용 똑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적절한 내용을 골라봅시다. 적절한 거. 1번 농사철에도 백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했군. 아니라고 했죠. 농사철, 농번기에는 소송을 정지하는 정송이라고 했고요. 취소기한을 친착 결절법으로 바꾸게 된 계기를 담고 있다. 아니죠. 처음부터 친착 결절법이 있었고 이걸 바꾸지도 않았죠. 3번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강제적으로 송사에 참여해야만 했구나. 본인들이 원해서 소를 제기했으니까 강제적으로는 아니겠죠. 4번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송사에 참여하는 거죠.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와 송정의 거리가 멀수록 취송 기한이 길어졌겠네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리를 따져 그 날짜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거리가 멀수록 날짜가 오래 걸리고 그럴수록의 취송 기한이 길어졌겠네요. 선지 5번 원고와 피고가 함께 봉한 소송 문서는 재판관의 재량으로 열어볼 수 있었다. 여기서 없었다 그랬어요. 열어볼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그래서 열어볼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송사를 끝낼 기약도 없고 도리어 간사한 술책에 빠지기도 했다고 했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조선의 소송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경제지문은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100%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닥 어렵지는 않지만 지문을 이해할 때 어떤 법인지 용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